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디지털 영상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과 또 실무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할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 설준아 교수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그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활용되는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디지털 영상 제작의 전반적인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과 또 과거에는 그 영상 제작은 프로듀서나 카메라 감독 같이 전문가 집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콘텐츠였다면 이제는 일반인 누구도 값싸진 그 TV 카메라나 또 디카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간단한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동영상 UCC를 제작해서 CNN과 같은 글로벌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전 세계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과 전 세계 네티즌들과 영상 콘텐츠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그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동영상 콘텐츠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생산되었다면 지금은 일반인 누구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편집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었고 또 그만큼 제작 기법도 간단해졌죠. 이렇게 영상 제작 입문 과목은 동영상 제작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디지털 비디오 제작을 하는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영상물을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하며 또 촬영에서 편집과 조명 또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탐구하겠는데요. 오늘은 영상 제작 입문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디지털 비디오 제작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지털 영상물 제작에 의해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첫째, 디지털 비디오 제작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 비디오 장비의 발전과 기술적 특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둘째, 디지털 영상물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다. 기획 단계부터 준비 및 연습 단계, 제작 단계, 사후 제작 단계까지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셋째, 비디오 영상의 매체적 특성을 TV 영상과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개인 소유화의 비디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널리 이용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비디오를 녹화하고 재생하는 포맷으로 1995년에 선도적인 비디오 카메라 녹화기 제조사들의 노력으로 개발되었고 오리지널 DV 사양은 블루북이다. 잔상이란 눈을 통해 들어온 상이 짧은 시간 동안 뇌에 남아있는 현상으로 뇌에서 사물을 감지하는 시간은 약 0.03초로 이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그림을 바꿔주게 되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고선명 텔레비전으로 과거의 NTSC, PAL, 세캄 방식보다 월등히 향상된 화질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과 수신기이다. 송수신이 디지털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면의 가로 세로비도 4대 3이 아닌 16대 9의 비율을 갖고 있다. 하나의 화면을 홀수 가로줄과 짝수 가로줄로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표시하는 영상의 표시 방식이다. 아날로그 대역폭을 높이지 않고 텔레비전과 같은 비디오 영상 장치에 표시될 영상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1970년대까지 널리 쓰여진 방식이다. 하나의 화면에 표시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표시하는 영상의 표시 방식이다. 비월 주사 방식에 비해 깜빡임이 적어 선명한 영상을 표시하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디지털 영상 표시 장치에서 사용된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할 내용은 디지털 비디오 제작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특성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영상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디지털 비디오란 소위 DV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아날로그 비디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주요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비디오란 아날로그 비디오가 아닌, 그러니까 녹화 수록 방식, 영상과 음향의 녹화 수록 방식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시그널로 인해서 디지털 신호를 사용해서 녹화를 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비디오가 일반적으로 그 시청각 매체로서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구현하는데요. 잔상 효과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지된 화상들을 일정한 융합 주파수를 통해서 보내면 연속적인 하나의 이미지로서 보여지는, 이미지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하죠. 디지털 비디오는 그 영상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이 디지털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모든 방송 제작 시스템은 디지털 HDTV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작 방식이 아날로그 신호와 다른 것은 아날로그는 일정한 주파수의 파형을 이룬다면 디지털 시그널은 0과 1이라는 우리가 데이터로 정보를 이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환시켜서 따라서 그 데이터가 디지털 신호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플레이했을 때, 다시 말해서 녹화된 것을 재생 시에 잡음이나 왜곡 현상이 없고요. 원래 그 영상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로 제작된 동영상은 따라서 여러 번 복사를 해도요, 화질이나 음질의 열화가 잘 나타나지 않고요. 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도 호환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비디오 장비는 언제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인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TBC와 DV 같은 비디오 제작 장비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표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내부적으로 디지타이즈하는 장비들로서 영상 신호를 보정하여 향상시켰으며 DV 유닛은 영상에 대한 조작과 효과 추가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초창기의 비디오는 관을 하나를 통해서 모든 빛을 처리를 했고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술의 영향으로 빛을 RGB, 그래서 우리가 적색, 녹색, 청색을 따로따로 처리함에 의해서 색감도 뛰어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인 경우에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음이 첨가되더라도 후단 처리에 의해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다, 이런 게 특징이 있고요.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하는 하나의 영상이 여러 단말로 전송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방송이나 또는 그래픽이나 여러분들 요새 3차원 입체 TV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신호 처리 기능이 굉장히 간편하다. 다만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날로그 신호는 잡음이 많이 섞여 있어도 거리가 멀리 나가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 신호는 멀리 가지 못하고 신호가 일단 열화가 되면 그 즉시 신호가 끊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가 처음 상업적으로 선보인 것은 1986년 소니사의 D1 포맷인데요. D1 포맷은 대부분의 방송 제작에서 사용했던 아날로그 포맷 대신에 압축되지 않은 표준 영상 신호 컴포넌트를 디지털 형식으로 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니사의 디지털 베타캠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들은 무엇보다 고화질, 고음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DV 테이프는 비선형 편집을 위해 컴퓨터에 저장 가능하고 컨버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아날로그보다 장기간에 걸쳐 저장해도 덜 손상됩니다. 디지털 녹화 시스템으로는 D1, D2, D3, D5, 디지털 베타캠, 디지털 S, DVC 프로, 그리고 DV캠 등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비디오의 발달 역사 여러분 간략히 잘 살펴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소비자용 디지털 비디오는 언제 개발되었을까요? 약 1990년대 경인데요. 소비자들을 위한 디지털 비디오 제작 장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텔레비전 전송과 DVD, 미디어 사용에 DVD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잘 맞기 위한 MPEG-1과 MPEG-2 같은 재생 표준, 표준이 도입되었고요. 두 번째 특성은 DV 테이프 포맷의 도입으로써 녹화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DV 테이프 포맷이 편집 과정을 단순화시켰는데요. 이는 예전에 별도의 재생이나 녹화 장비가 없어도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아주 저렴하고 폭넓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선형 편집 시스템, 다시 말해서 넌리니어 편집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선진국들에서 디지털 비디오는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영화 제작과 고품질의 HD TV를 포함한 디지털 DTV라고 하는 디지털 텔레비전 제작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벌써 디지털 텔레비전 HD TV가 보급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비디오는 현재 모바일 폰이나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대학의 모든 강의도 HD 디지털 비디오 제작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스트리밍 비디오나 P2P 또 영화 배급 같은 인터넷 미디어 배급에도 디지털 비디오 제작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디지털 비디오의 기술적 특성은 무엇인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디지털 비디오의 기술적인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동영상 제작에서 기록을 하거나 복사, 재생과 전송, 처리 및 저장에 있어서 원본 화질의 손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다른 디지털 기기로 전송하거나 변환할 때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간단하고 쉽죠. 또 디지털 기기인 컴퓨터 시스템이나 비디오 등 다른 매체들 간의 자료를 혼용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고요. 디지털 방송에서 다른 포맷들 간의 호환도 간단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정보의 변형과 정보의 가공 처리가 효율적이고 간단해졌고요. 네 번째는 디지털 비디오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선형 편집 시스템 상에서 처리되고 편집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디지털 비디오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적 기술 특성은 바로 주사 방식에 의한 것이죠. 주사 방식이란 비디오 영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수록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주요 용어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주사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비월 주사 방식과 순차 주사 방식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비디오는 비월 주사 방식과 순차 주사 방식의 영상 수록 포맷으로 구분됩니다. 비월 주사 방식은 한 화면당 주사선을 연속해서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라인씩 걸러서 주사하는 방식으로 홀수 화면과 짝수 화면이 각각 합쳐져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보통 NTSC 방식의 주사 시스템은 1초에 30프레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비월 주사 방식과는 달리 순차 주사 방식은 한 번에 하나의 전체 화면을 주사하는 방식으로서 비월 주사 방식보다 화질이 더 선명합니다. 순차 주사 방식은 고화질 TV 방식인 HD TV, DVD,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비월 주사 방식은 한 화면을 두 필드로 나눠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운동 경기처럼 동작이 빠른 경우에는 두 필드 사이에 그림이 약간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 주사 방식이 빠르게만 주사한다면 순차 주사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방식이 브라운관에서 LCD라든지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두 개가 비교된다기보다는 순차 주사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여러분, 그 비올 주사 방식보다 순차 주사 방식이 보다 발전된 주사 방식이란 거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디지털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동영상 제작이란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 대상물을 촬영하고 이것을 비선형 편집 시스템, 그 방식으로 편집해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디지털 동영상 제작이란 이렇게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뭐 편집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지만 이런 것을 모두 다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편집을 안 해도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동영상 작품을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작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텔레비전 방송 제작을 포함해서 모든 동영상 제작을 하나의 단계별로 살펴본다면 보통 3가지 단계, 4가지 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째가 기획 단계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주제, 주요 구성 내용을 선정하는 계획 단계이죠. 흔히 영상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둘째가 동영상 제작을 위한 준비 및 연습 단계인데요. 준비는 구성안이나 대본을 바탕으로 출연자 섭외, 제작 장소, 촬영을 위한 장소 등을 준비하고 드라마 유형의 경우는 대본 리허설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제작 단계인데요. 실제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스튜디오나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사후 제작 단계라 불리는 편집 단계로 이 작품이 완성되는 단계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소재와 주제 선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프로그램 목표를 정할 때는 목표가 뚜렷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세 번째,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주요 시청자, 타겟 오디언스를 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참신하고 창의적인 소재인가, 뭐 방송물에서 본 내용은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제작 가능한가, 여러분이 내용과 목표는 좋지만 여러분이 과연 현실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제작 스태프와 제작비는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기획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죠? 누구를 왜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소위 2W1H, what과 why 그리고 how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엇을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여러분이 소재를 잘 선정해서 소위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컨셉을 정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방송물의 경우 이제 어떤 특정한 시즌에 맞춰서 예를 들면 6.25 특집이다, 이렇게 어떤 주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만드는 창작물은 소재를 창의적인 것으로 선정하고 소재에 맞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직접 수집해야 하지요.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까요?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검색하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심층성이 없는 경우도 있죠. 아주 간단하고 짧은 내용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전문 서적, 잡지, 신문들을 활용해서 물적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정하고요. 또 소재와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취재를 반드시 해서 자료 활용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준비 및 연습 단계인데요. 준비 및 연습 단계에서는 작품의 유형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이 다 다르죠.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경우와 또 드라마 유형을 만들 경우 준비할 내용이 다르죠. 드라마의 경우는 대본이나 철저하게 그 출연자나 장소나 세트 조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자료 조사를 통해서 뭐 장소 헌팅과 또 출연할 뭐 인터뷰할 인물들을 섭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준비 및 연습 단계는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이 촬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고려할 것은 인터뷰에 관한 이제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촬영에 대한 촬영 콘티, 다시 말해서 어떠한 내용을 촬영할 것인가는 촬영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또 드라마의 경우는 대본에 따라서 연출을 하게 되지만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현장 중심의 연출이 필수적이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준비 및 연습 단계에서 좀 살펴볼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준비 및 연습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연출 전략이 스태프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물론 여러분이 혼자 촬영하는 동영상 제작의 경우는 뭐 스태프들에게 설명할 필요까지 없겠죠. 여러분 혼자 제작하실 경우는. 두 번째, 촬영할 카메라, 조명, 음향, 대소도구대의 위치와 역할은 점검했는가. 지금 다뤄지는 내용들은 좀 더 이제 방송 콘텐츠를 만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 출연자의 스케줄과 위치 확인, 대본 연습은 충분한가? 특히 드라마 유형의 작품을 찍을 때는 반드시 대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체적인 제작 스케줄과 장비 계획은 확인되었는가? 다섯 번째, 제작과 제작 후 단계에서 일어날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를 좀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준비 및 연습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촬영할 소재가 충분히 볼거리가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검토해야만 영상물 제작할 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작 단계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 제작 단계는 실제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동영상을 촬영할 때 기본 원칙은 편집을 염두에 두고서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마추어들이 촬영을 하면 무조건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대상물을 찍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편집할 때 마땅한 내용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상 촬영의 기본은 카메라 장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는 사전 계획이 중요하고요. 또 카메라를 촬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정된 화면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촬영의 선택은 무엇보다 이제 촬영할 때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대상 선정의 원칙은 고정된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또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선별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을 촬영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카메라의 렌즈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피사체의 화면 사이즈를 크게 할 것인가, 작게 촬영을 할 것인가, 화면의 구도와 앵글, 카메라 움직임, 조명의 사용, 음향의 픽업 방식, 제작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제작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영상 제작 입문 강의 앞으로 계속해서 한 내용씩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촬영 시 주의할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촬영 시 여러분이 고려할 내용은 첫째는 안정된 화면을 담고 있는가. 두 번째, 단계별로 장면을 끊어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화면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네 번째, 편집을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출연자의 오디오와 현장음을 잘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후 제작 단계는 영상 작업의 후반 단계죠. 촬영 작업을 마친 후에 여러분이 하는 편집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는 영상 편집과 오디오 더빙, 음향 믹싱 작업을 같이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입혀서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흔히 편집을 제2의 창조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영상물 제작에서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편집이란 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촬영한 것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샷을 선택해서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장면, 씬으로 만들고 씬이 모아서 시퀀스가 돼서 또 이런 여러 단계 시퀀스가 모아지면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 편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편집 단계, 사후 제작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획 의도를 잘 살릴 수 있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에는 몇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편집 부분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그 기억해 두실 것은 영상과 음영이 연속적으로 잘 컨티뉴이티하게 연속성 있게 편집해야 된다는 거. 그 밖에 이제 윤리적인 측면, 연관성, 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리적인 측면은 편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샷을 잘못 내보냈을 때 현상을 왜곡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오디오를 잘못 내보냈을 때 잘못된 정보를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영상 제작 과정의 단계를 간략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각 단계가 무엇을 하는가 정도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그 디지털 영상 제작과 관련된 현장을 탐방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문화전쟁의 시대인 21세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인데요. 이곳에선 우리나라가 콘텐츠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방송 영상 지원, 게임 유통 활성화 사업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창의력의 근간이 되는 인력 양성과 콘텐츠 기획부터 개발, 상품화 단계까지 특화된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방송 드라마를 수출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수출을 할 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방송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기획 또는 창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 결과에 따라 1인 창조 기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우수한 방송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송연수센터에서는 국내 방송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방송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과거 해운대라든가 아니면 국가대표 같은 데서 보시다시피 특수 촬영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도 우리나라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활용이 될 거고, 특히 입체 영상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방송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과 제작, 유통과 마케팅, 모든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과 제작 환경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3D 영상 구현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에 기술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곳에선 많은 독립 제작사들이 센터 안에 마련된 첨단 디지털 장비와 기술 시스템을 활용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외부의 방송사와 제작사들도 TV 스튜디오를 임대하거나 디지털 카메라를 빌리는 등 이곳의 각종 시설과 장비를 임대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축적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축적된 자료들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은 상암동에 오시면은 자료실이 일반인들에게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와서 활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미디어 발전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따른 새로운 문화 가치로 인해 변화와 도전, 경쟁이란 과제를 맡고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콘텐츠는
디지털 영상 제작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번에는 비디오 영상과 텔레비전 영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상과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디오 영상 제작, 텔레비전 영상 제작 역시 비디오 동영상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를 통해서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문화 행위로 볼 수 있죠. 흔히 영상 문화의 범죄에 속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광고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최근 들어서 그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제작, 다시 말해서 영상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비디오 영상은 시청각 미디어로서의 영상, 사운드, 텍스트를 담고 잔상 효과를 이용해 동화상을 정기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영상에는 텔레비전과 디지털 영화, 텔레비전 광고물,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도 포함됩니다. 이런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은 영상물 자체가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청자는 영상물에서 의미를 해석해내고 정보를 획득하며 정서적인 교류를 합니다. 비디오 영상은 정지된 영상과는 달리 카메라와 촬영되는 대상 사이에 그리고 TV 수상기의 움직이는 이미지와 이를 인식하는 시청자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문자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문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형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료하고요. 하지만 이제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생산자가 수용자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오히려 가장 적절한 매체 수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와 그 다음에 수용자가 해석하는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그 의미가 만나는 지점, 이게 아마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 영상은 영화 영상처럼 카메라의 렌즈가 물체를 어떻게 잡았는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이는 다시 편집 과정을 거쳐서 TV 수상기나 모니터에 비추어져 다양한 시각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비디오 영상 경험은 시청자의 상상력과 경험, 의미 해독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총체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만들어도 그것이 관객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이제 이미 똑똑해진 관객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아날로그다 디지털 차이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스토리를 이해하고 만드는 그 방식 자체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은 움직이는 이미지와 또 수용자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커뮤니케이션,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다매체 시대에 있어서 점차 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텔레비전 영상의 특성, 또 비디오 영상의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텔레비전 영상의 경우도 광해 차원에서는 그 영상 기술 측면에서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은 좀 더 그 대중 매체로서 영상물 생산자가 소수의 방송사 전문 인력에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비해서 영상물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아주 대중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영상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디오는 주로 가정용품으로 보급된 녹화기나 캠코더, 또 CCTV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그러한 현상,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텔레비전은 전 국민이 보는 보편적인 매체로 매체이자 또 한편으로는 개인 매체, 여러분이 요새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보시듯이 이렇게 개인 매체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 영상이 과거 지상파에서 유선 방송, 위성 방송, IPTV 등 텔레비전 전송 방식이 계속해서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하면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주요 매체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상의 주요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비전 영상의 주요 특성으로는 일상성과 공동의 기억 창출, 흐름과 재핑, 생방송과 즉시성, 직접 확법, 클로즈업 기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 공동의 기억 창출까지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동시에 시청하면서 공동된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공동된 메모리를 갖게 되는 거죠. 흐름과 재핑이라는 것은 특히 흐름은 텔레비전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영상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하는 특성입니다. 또 텔레비전 영상이 생방송으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이 수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또 텔레비전 영상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카메라 렌즈를 보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는 시청자들에게 마치 직접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텔레비전은 다양한 카메라 기법을 통해서 클로즈업 효과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친숙함과 또 감정이입의 그러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화질 TV, HD TV로 또 쌍방향 디지털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TV 화면이 점차 대형화되고 또 와이드와 넓은 가로축의 넓은 화면을 제공하면서 텔레비전 영상은 영화 영상처럼 스펙터클해지고 또 고화질, 고음질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럼 비디오 영상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네, 비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이 등장하면서 매체의 종류와 수가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디오는 참여하는 미디어, 민주적인 미디어, 감시하는 미디어, 또 영상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영상의 기록성과 보존성을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비디오는 영상의 선택성과 반복 제한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의 등장은 일방적인 텔레비전 흐름을 거부하고 수용자가 좀 더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고 또 개인 녹화를 통해서 영상물을 선택해서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영상 문화를 가져오는 데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6mm 디지털 캠코더의 경량화와 저렴화에 따라 비디오 영상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제작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나 국내 판도라 TV의 경우도 시청자들이 제작해 올린 비디오 영상물이 주요 콘텐츠입니다. 비디오 영상은 텔레비전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요구되는 하부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이고 기동성이 있으며 현장 밀착형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일단 UCC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UCC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기소개서라든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떤 자기를 소개하는 특히 이제 매체와 관련된 이런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UCC로 제작한다거나
요즘 뭐 스펙이라 그러죠. 자기 스펙을 넓히기 위해서 그 어떤 공모전 같은 거, 관공서나 어떤 기업에서 하는 공모전에 UCC를 적극적으로 이제 UCC로 참여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겠고, 어떤 프로그램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그 캐릭터 아이디어를 UCC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 속에서 이른바 유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그 글의 형태, 어떤 문자 형태로만 존재했다면 지금은 아주 다양한 어떤 그 영상 콘텐츠 형태로 제작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에서 비디오 영상 제작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세계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이나 여성운동, 반전운동, 환경운동 등 사회 현실에 대해 기존의 주류 언론들이 크게 노출하지 못하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비디오 영상은 소외된 현장을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알리는 민주적 미디어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았듯이 비디오 영상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이 UCC 작품을 기획하거나 소재를 찾을 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디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잘 인식하시고 다양한 비디오 작품을 찾아서 한번 시청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비디오는 아날로그 비디오 시그널이 아닌 디지털 신호를 사용해서 작용하는 일종의 비디오 녹화 시스템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디지털 비디오의 기술적 특징은 기록하거나 복사, 재생 과정에 있어서 원본 화질의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다른 디지털 매체 간의 호환이 쉽고요. 또 정보의 변형과 가공 처리가 효율적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비선형 편집 시스템 상에서 처리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디지털 비디오는 비율 주사 방식과 순차 주사 방식의 영상 수록 포맷이 있는데 순차 주사 방식이 보다 발전된 방식이고 디지털 TV나 HTV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동영상 제작이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또 이를 비선형 편집 시스템에서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작 과정은 기획 단계, 준비 및 연습 단계, 제작 단계, 또 사후 제작 단계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비디오 영상은 시청각 미디어로서 영상과 사운드, 텍스트를 담고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동화상을 전기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영상에는 텔레비전과 디지털 영화, 광고물, 애니메이션, 가상현실이 포함되고요. 비디오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란 영상물 자체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둔 커뮤니케이션 현상입니다. 텔레비전 영상의 특징이 일상성과 공동의 기억 창출, 흐름, 생방송, 직접 확보 등의 특징이 있다면 비디오 영상의 주요 특징은 참여하는 민주적인 미디어로서 감시 기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비디오는 개인의 소유가 가능하고요. 영상의 기록성과 보존성을 추구하면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탈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이 좀 양이 많지만 다시 한번 교재를 참고하셔서 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비디오 영상의 특징을 잘 익히셔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작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